암울한 도시를 가로지르는 전개밖에 알려고 나가게 미래를 향해 초록빛에 지구는 쌓인 여정 속에 우리 모두의 드라이브 함께 타고 가자 배터리 충전을 가는 힘을 파워 조용한 주행 세상 힘이 들린 그 순간 조신한 지겹게 위로 나가는 발걸음 1. 테슬라가 오래된 주유소를 슈퍼차저로 탈바꿈하다. 자, 오늘은 테슬라가 보여준 아주 인상적인 사례를 가지고 왔는데요. 들어보셨나요? 바로 오래된 쉘 주유소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서요. 테슬라의 슈퍼차저로 변신했다는 소식입니다. 정말 재활용, 재사용, 그리고 재탄생의 멋진 모토를 그대로 실천한 사례라고 할 수 있죠. 특히 이미 전기차 보급률이 높아진 북유럽 쪽에서는 스트리트원 노르딕이나 서클K 같은 기업들이 기존 주유소를 전기차 충전소로 바꾸는 작업을 시작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걸 테슬라가 아주 제대로 보여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요. 세계가 확실히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되고 있구나라는 걸 이 프로젝트 하나만으로도 체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유럽에서는 이미 가솔린과 디젤에 대한 보조금 축소라든지 도시간 거리가 가까워서 전기차를 운용하기 편리한 환경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전기차 도입 속도가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테슬라 같은 전기차 기업이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어찌 보면 자연스럽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해보면요. 장소는 스페인 코르도바 한복판에 있던 사실 크게 눈길이 안 가던 낡은 쉘 주유소가 이번에 테슬라의 손길을 받아서 멋진 테슬라 로고와 슈퍼차저 시설로 재탄생했다는 겁니다. 외관 자체는 크게 바뀌지 않았다고 하지만 옛날 주유소에 달려있던 어두컴컴한 간판 대신에 테슬라 특유의 빨간 로고로 환하게 빛나고 있으니 이게 바로 미래형 충전소의 스포트라이트를 그대로 보여주는 듯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테슬라 슈퍼차저는 전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인프라 중 하나이기도 하고요. 코르도바의 이 슈퍼차저에는요. 총 8개의 V4 스톨이 있고 아직은 V3 슈퍼차저 캐비닛을 활용해서 일반적인 250kW 급속 충전 속도를 지원한다는 점이 알려졌습니다. 곧 다가올 V4 캐비닛은 최대 500kW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 시설도 업그레이드 될 가능성이 크겠죠. 테슬라가 이런 식으로 기존의 화석 연료 공급 시설을 친환경 전력 공급 시설로 바꾼다는 게 참 상징적이에요. 기존 주유소가 갖추고 있던 편의시설이나 도로 접근성 등을 그대로 살리면서도 방향만 바꾸면 전기차 시대에 훨씬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니까요. 결국 테슬라가 이 자리에서 우리는 세상을 친환경적으로 바꾸겠다는 의지가 단순 구호가 아니라 실천이라는 걸 몸소 보여주는 셈입니다. 슈퍼차저를 확충해가면서 운전자들이 장거리 이동 중에도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도록 휴게 공간과 편의시설이 있는 지점을 전략적으로 골라 설치하는 정책이죠. 이번에 스페인 코르도바에서 보여준 이러한 도전적 시도는 이제 주유소도 전기차 시대에 맞춰 진화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데 있어서 매우 강력한 상징성을 지닌다는 겁니다. 이로써 테슬라는 단지 전기차를 만드는 게 아니라 충전 인프라까지 총괄하는 플랫폼 기업으로서 확실한 위치를 굳혀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국이나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은 주유소가 이렇게 전기차 충전소로 바뀌는 광경을 보게 될 것 같아요. 물론 노스 아메리카 쪽에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전기차 충전소 보급이 조금 더딜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결국 시장이 움직이고 시대가 변하는 이상 충전소 전환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죠. 이걸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는 한 장의 그림이 바로 이번 코르도바 사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하나가 끝이 아니겠죠?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도시에서 기존의 오래된 주유소들이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의 일환으로 재탄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테슬라가 촉발한 이 변화는 다른 업체들에게도 큰 자극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아, 이제 우리도 진짜 이렇게 바꿔야 하는구나 라는 인식을 심어주니까요. 사실상 전기차 시장이 커져야 충전 인프라도 성장하고 충전 인프라가 늘어나야 또 전기차가 확대 보급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혹시 테슬라 차를 새로 구입하실 계획이 있다며 추천 코드 사용해보세요. 33만원 추가 할인 받을 수 있어요. 이런 프로모션은 유저 입장에선 상당히 매력적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요. 오래된 쉘 주유소가 테슬라 슈퍼차저로 변모한 이야기는 앞으로 우리가 전 세계에서 점점 더 자주 만나게 될 미래의 모습을 예고해주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정말 흥미롭고 또 감동적이기까지 한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옛것을 부수지 않고 새것을 만들 수 있다는 예시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전기차가 단순히 차를 바꾸는 게 아니라 도시의 풍경과 라이프 스타일까지 바꾸어가는 큰 흐름의 한복판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다는 점이 의미심장하네요. 이 테슬라 특허가 공개한 FSD 최적화의 비밀. 다음으로는 또 다른 흥미로운 테슬라의 소식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테슬라가 정말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라는 건 다들 잘 아실 텐데요. 이번에는 자율주행 기술, 다시 말해 FSD 시스템을 어떻게 최적화하는지에 대한 특허가 공개되었다고 합니다. 이 특허의 번호가 바로 페이턴트 W5202407311-5A1이에요. 이전에도 테슬라의 FSD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리고 다양한 기능을 어떻게 통합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공개된 내용은 하드웨어 최적화와 AI 모델의 효율적 배치를 통해 자율주행 성능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다루고 있다고 해요. 먼저 테슬라의 FSD, 즉 자율주행 알고리즘은 하나의 단일 덩어리가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 개의 서브 네트워크가 존재해서 각 서브 네트워크가 각각 맡은 역할이 있다는 거죠. 어떤 서브 네트워크는 신호등 식별이나
교통 표지판 인식을 주로 담당하고 또 다른 서브 네트워크는 보행자나 자전거, 차, 오토바이 같은 움직이는 객체 추적에 중점을 두고 또 다른 것은 차량이 차선을 유지하고 도로를 따라 주행하는 걸 총괄하고 또 다른 것은 3D 지도를 생성하면서 주변 환경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식으로 말이에요. 이렇게 모듈화되어 있다 보니까 한 부분을 업그레이드하면 다른 부분도 자연스럽게 적응하고 시스템 전체 성능이 향상된다는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테슬라가 특히 강조하는 부분이 이 서브 네트워크들이 서로 상호작용한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보행자 인식 능력이 크게 개선되면 차선 유지나 충돌 회피 알고리즘도 이에 맞춰서 보행자의 움직임을 더 정밀하게 예측하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각 부분이 서로의 성장을 이끌어내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 구성에 있어서도 각 업무에 맞는 프로세서의 명령을 분배한다는 전략을 쓰고 있다고 하는군요. CPU, GPU, 그리고 NPU 같은 전문 AI 가속기 등이 있는데 각각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는 컴파일러도 따로 맞춤화해야 한다는 거죠. 예컨대 GPU는 병렬 연산 능력이 뛰어나니 영상 처리와 같이 같은 연산이 대량으로 필요한 부분을 맡기고 CPU는 로직 처리나 제어 쪽을 담당하게 하는 식이라고 해요. 이걸 시스템적으로 최적화해주는 게 테슬라 특허의 핵심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실행 스케줄러라는 개념도 나온다고 합니다. 이 스케줄러가 명령을 어떤 순서로 언제 실행할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짜준다고 해요. 운전에선 1초가 아니라 0.1초만 늦게 반응해도 큰 사고가 날 수 있으니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겠죠. 특히 자율주행 상황에서는 주변 환경이 매 순간 바뀌기 때문에 밀리초 단위로 연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어 명령을 내려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스케줄링이 곧 테슬라 FSD의 실시간 대응 능력을 좌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자화 학습이라는 기법도 사용한다고 합니다. 보통 AI 모델은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32비트 부동 소수점 연산을 사용하는데 이를 일정 정도 줄여서 예를 들면 16비트나 8비트 연산해도 정확도가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고 해요. 이렇게 하면 처리 속도도 빨라지고 전력 소비도 줄어들고 하드웨어 부담도 경감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지나치게 정밀도를 낮추면 모델 정확도가 떨어질 테니 그 밸런스를 맞추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테슬라의 FSD는 이 기술을 적극적으로 적용해서 효율과 정확도를 동시에 잡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 시계 동기화 문제나 중복성과 폴백 문제도 특허에 언급이 됐다고 해요. 고성능, 칩이 여러 개 병렬로 돌아가는데 만약 각각의 클록이 미세하게라도 안 맞으면 연산 결과가 누락되거나 엉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같은 타이밍에 정확히 맞춰 작동하도록 하는 기술이 필수적이고 또 어떤 칩이 고장 났을 때 다른 칩이 즉시 그 역할을 대신 수행하도록 하는 구조도 고려해 두어야 하고요. 자율주행이라는 게 사람 목숨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말 간단하게 비유하자면 크고 복잡한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 내부엔 각 부서 서브 네트워크가 있고 각각의 부서는 자신만의 전문 도구 CPU, GPU, NPU 등을 가지고 있고 위에서 제대로 된 관리 시스템 컴파일러와 스케줄러이 돌아가서 각 부서가 시간 맞춰 협업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이미지라고 할까요? 그러니 이 특허는 그냥 자율주행 차량뿐만 아니라 앞으로 로봇 같은 데도 적용될 수 있는 범용적인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죠. 실제로 테슬라가 시연한 옵티머스가 사람처럼 동작하고 공을 잡는 모습은 아직 일부가 원격 조종일 수 있지만 미래에는 이 FSD 기술을 토대로 완전히 자율적으로 움직이도록 만들 수 있다는 그림을 그리고 있잖아요. 마치 자율주행차에 적용된 이 기술들이 사람처럼 움직이는 로봇까지 아우르는 토탈 AI 플랫폼으로 확장되는 셈이죠. 그리고 혹시 테슬라 차량을 주문하실 계획이라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추천 코드를 사용하세요. 댓글 남기면 보내드릴 겸 테슬라가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또 특허까지 내는 이유는 자율주행 기술이 상용화되려면 안정성과 신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죠. 차량 한 대라도 오작동으로 인해 사고를 일으키면 자율주행 전체가 신뢰도를 잃을 수 있으니 완벽에 가까운 제어와 판단 능력이 필수인 겁니다. 이 특허가 그런 안전과 성능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한 핵심 기술들이라고 보면 될 듯합니다. 정리하자면요. 오래된 쉘 주유소를 테슬라 슈퍼차저로 바꾼 사례는 화석 연료 중심의 주유소가 전기차 충전소로 전환되는 시대적 흐름을 아주 잘 보여줬어요. 스페인 코르도바 현장에 설치된 테슬라 로고와 8개의 V4 스톨 그리고 기존 V3 캐비닛으로 250kW 충전을 지원한다는 사실 등이 이제 주유소도 미래형 충전 거점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건 곧 유럽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 비슷한 전환 사례가 늘어날 거라는 예고편 같은 셈이죠. 테슬라의 FSD 최적화 특허 공개 패턴트 W50억 2407만 3115에 읽는 테슬라가 자율주행 시스템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짜서 고성능을 끌어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여러 개의 서브 네트워크로 분할해 각각의 기능을 맡기고 CPU, GPU, NPU 등 다양한 하드웨어 자원을 최적 배분 스케줄링하며 양자화 학습으로 계산 효율을 높이는 등 전반적인 시스템 레벨에서의 완성도를 높이는 노력을 엿볼 수 있어요. 이는 단지 자동차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휴머노이드 로봇인 옵티머스나 다른 AI 로보틱스에도 그대로 확장될 전망입니다. 아울러 테슬라가 이런 기술적 진보를 이루는 것과 동시에 슈퍼차저 인프라를 확충하고 오래된 주유소까지 재활용해서 전기차 충전소로 만든다는 건 정말 큰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사회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인프라 측면과 기술적 측면에서 동시에 해결해 보겠다는 의지가 분명해 보이니까요. 마지막으로 혹시 테슬라 신규 구매 계획이 있으시다면 주식 추천 코드를 사용하시면 앞으로도 테슬라가 만들어갈 미래가 무척 기대되는데요. 이처럼 전기차
전기차 인프라 혁신과 자율주행 기술 향상은 별개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로 어우러져서 거대한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점이 중요하겠죠.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시간이 갈수록 전기차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그에 맞춰 충전소도 진화하고 또 FSD 기술은 날로 고도화되고 있다는 게 놀랍기만 합니다. 여러분도 이 두 가지 뉴스를 통해 테슬라가 단순히 차를 파는 회사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셨을 것 같아요. 사실상 미래 교통과 로보틱스 분야의 선두주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요. 그러면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더 흥미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